여러분 현숙님 진짜 뭐 저번 주에는 이랬잖아. 저번 주에 이러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 저번 주에 막 시바시바 하지 않았어요? 저번 주에 욕쟁이셨는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돼? 아니, 저번 주에 시바시바 해가지고 아유 뭐 현숙님 뭐 기분이 나쁘신가 보다 했는데 금방 또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또 상철이가 선택 안 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숙님 혼자 착각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시바시바 하는 거예요? 현숙님도 재밌네. 네, 저번 주에 욕투표 했었죠. 저번 주에 현숙님 무슨 욕했는지 이제 하는 투표했었는데 다음 주 최종 선택 한다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도 현숙님이 지금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 선택을 못 받아서 또 무금 처리돼서 욕이 나오면은 맞춰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숙님이 상철씨가 자기를 선택해주고 데이트를 하면서 상철씨가 겨드랑이도 빌려주고 팔짱도 끼게 해주고 와인도 먹을 때 분위기가 좋았고 이러니까 진짜 지금 어마무시하게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분들이 너무 대화가 잘 통한다면은 오히려 그거는 이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하고 너무 대화가 너무 잘 맞아.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없으니까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떨리거나 설레거나 이런 막 걱정하는 마음 없이 긴장하는 마음 없이 할 수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나를 여자로 안 봐서 나하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편하게 막 드립도 치고 유머도 막 던지고 얘기하고 막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대화가 잘 통한다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별로 설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철님이 좀 너무 까탈스럽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는데 상철님은 애초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자로 보이는 건지 그냥 여사친으로 보이는 건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현숙님 알아보겠다. 현숙님 선택한 이유도 현숙님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내가 여자로 보이는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였기 때문에 상철님이 그닥 잘못한 건 없다. 마음이 안 끌리는 거 어떡해. 팔짱을 줘도 이 사람하고 내가 스킨십을 하고 술을 취하도록 마셔봐도 마음이 막 그렇게 두근거리가 그런 게 없어. 그거는 뭐 상철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상철님은 원래 까칠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까탈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13기 때도 까칠했어. 근데 여러분 13기 때에 비해서 확실히 상철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13기가 벌써 한 3년 전 4년 전이잖아요. 상철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유해진 거야. 13기 때는 완전 사람 자체가 뾰족했었어요. 바로 이제 그 사람 앞에서 쓴소리도 거침없이 하고 되게 뾰족한 사람이었는데 나이를 먹고 이번에 이렇게 사게 나와서 되게 많이 유해진 겁니다. 말님께서 눈 개슴츠레하게 뜬다고 상철이가 넘어가냐 이렇게 하시는데 현숙님이 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뜨면 되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너무 상철님을 너무 안 그래도 별로 그렇게 현숙님 좋아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현숙님이 눈을 그렇게 뜨면은 좀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이 안 그래도 없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은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내가 정신 붙들고 있어야겠다 하면서 더 뭐 안 취해. 애초에 상철님은 계속 한결같이 현숙님한테 그닥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현숙님이 그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으니까 알아나 보자 그 정도였지 현숙님한테 이성적으로 끌리거나 그런 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약간 그나마 작은 불씨라도 있었을 때 현수님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꺼버렸잖아. 막 상철님이 뭐 나한테 한마디 언급도 안 해주고 한마디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25기 영자 선택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서운해가지고 막 즙자고 상철님이 들어와도 일부러 눈 피하고 피해 다니고 그렇게 상당히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상철이 13기였으면은 현수님 혼냈어요. 나이를 먹고 유해지다 보니까 현수님 그러든지 말든지 무시한 거지. 이미 상철님은 현수님이 계속 상철씨랑 대하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상철씨는 현수님이 그러든지 말든지 방에서 누워있고 그냥 자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현숙님 혼자 착각해서 상철씨도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상철씨는 그냥 그런 신경 안 쓰고 자고 그럴 때부터 이미 그보다도 이제 현숙님이 즙자고 있을 때부터 상철씨는 아예 현숙님한테 마음이 그냥 없었던 거는 마찬가지죠. 마이너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라고. 그리고 오늘 한창 술 마시면서도 상철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 제작진이 이제 시간 다 됐다고 얘기하니까 상철씨는 뭐 둘이 있으면 여기서 마시고 둘이서 얘기 안 할 거면은 저기 가서 마시는데 나는 여기서 마시고 싶다 해가지고 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상철이도 현숙이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상철씨가 그 다음에 뭐라 말했냐면은 이성적 텐션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더 마시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한창 와인을 많이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성적 텐션이 이런 게 궁금해서 더 마셔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마셔도 이성적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지. 그렇게 와인을 막 계속 막 마셨는데도 이제 취기가 올라오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남자분들이 취하면은 여자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뻐 보이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창 이 와인을 마셨는데도 그래도 이성적 텐션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더 마시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 마시면 이뻐 보여야 되는데 이 정도 마시면 좋아 보여야 되는데 이 정도 마시면 좀 약간 두근거리고 설레야 되는데 안 설레고 안 이뻐 보여. 그러니까 상철님이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아무리 상철님이 T라고 하더라도 현수님이 내일 데이트는 최저 선택을 염두한 선택이라고 얘기했을 때 상철님도 이런 T인 남자도 그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들고 이 여자랑 잘 되고 싶다면은 나는 사실 현수님 고르고 싶다고 현수님과 데이트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상철씨는 별 반응 없이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했거든요.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T라 하더라도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같은 반응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수님이 겨드랑이 빌려도 되냐고 하면서 상철씨 팔짱 꼈잖아요. 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마음에 있고 호감이 있는 여자분이 그렇게 하면은 기꺼이 팔 내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상철씨는 되게 잠깐 동안 많이 주저했어요. 아마 카메라 없었으면 팔짱 안 줬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카메라 있고 하니까 팔짱 준 것 같아요. 뭐 어질어질하다고 하면서 팔짱 끼셨는데 상철님이 그 와중에도 현수님한테 어지러워서 팔짱 낀 거냐 끼 부리려고 팔짱 낀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현수님이 끼도 부리려고 하고 어지러운 것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철씨가 끼 부리는 거 만약에 아니라고 했었다면은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가식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상철씨는 아주 정신이 멀쩡하고 그냥 여자로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현수 불쌍하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랑을 동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떡해. 내가 팔짱을 껴도 전혀 설렘도 없고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현수님도 이게 막 상철씨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현수님이 너무 앞에 한 게 많아. 현수님도 막 즙자고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예민하게 있고 상철씨 오면은 마치 상철씨 막 눈치 주고 상철씨 쳐다도 안 보고 결정적으로 다 있는 데서 나 이제 제로에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제육볶음 같이 먹기로 한 사람이든 뭐든 다 그냥 이제 다 아웃이고 이제 난 제로부터 시작할 거야. 그 얘기를 이 표정으로 했어요. 정이 가 안 가. 안 그래도 마음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표정으로 나는 이제 다 아웃이라고 나는 이제 다 아웃이고 제로부터 시작할 거라고 있던 정도 다 떨어졌지. 그래서 상철씨가 못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현수님이 자초했다 봅니다. 몇 시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표정 지었던 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저번 주에 봤던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인 거야.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 표정으로 있었던 분이 나랑 술 먹으면서 와인 마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야? 뭐 이렇게 이거 어떻게 설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막 밥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님하고 얘기도 하고 좀 하려고 했는데 이 표정으로 나 제로부터 시작할 거고 이제 다 아웃이에요 이런 다음에 근데 이제 또 술 먹을 때 되고 약간 오해가 풀리니까 갑자기 눈 개순치를 떠면서 막 그러면은 정이 안 가지. 상철씨가 여사친 텐션인지 여자친구 텐션인지 모르겠다고 보통 헷갈리고 그러면은 아니었다고. 팔짱을 껴도 전혀 설레지도 않고 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수님은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철님은 아주 판단력이 명확하시다. 어떻게 보면은 상철님은 이렇게 와인을 많이 마시면서 한 것도 현수님의 그런 취한 모습도 보고 싶어가지고 취한 모습이 귀엽가면은 또 남자 입장에서는 끌리고 뭔가 여자로 보여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철씨는 일부러 자기도 취할 때까지 마셔본 것 같아요. 취하면 이뻐 보이겠지. 근데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오빠 동생 말이 오빠 동생이지 뭐 오빠 동생 하겠어요. 상철씨 바쁠 텐데. 여러분 이게 T인 분들은 있잖아요. T 성향인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되게 뚝딱거려요. 말도 잘 안 나와. 편하게 막 웃지도 잘 못해. T 성향인 분들은. 근데 자기가 관심 없고 그런 여자한테는 엄청 말 잘해요. 엄청 말 잘하고 하루 종일 웃게 해주고 진짜 막 재밌게 막 진짜 천생연분인 것처럼 잘 지낸 다음에 집에 가서 연락이 없어요. T인 사람들 대부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천생연분이다. 너무 막 재밌고 정말 진짜 이 사람이랑 너무 왜 이제 만났을까 하면서 매일매일이 재밌을 것 같다 했는데 집에 가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철씨 같은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하고 안 볼 건데 굳이 나쁘게 헤어질 거 없다.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자. 어차피 볼 사람 아니니까.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상대방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나저나 이제 다음 주에 현수님이 지금 엄청 착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또 울 것 같아 이게. 상철 오늘 하루 종일 말을 너무 안 이쁘게 했어요. 삼겹살 드립도 그렇고 13기 때는 더 했어요. 많이 유해졌어. 저는 13기 때 리뷰도 하고 13기 상철님이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다 보니까 이 사람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네, 많이 유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3기 상철님을 처음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사람이 까칠하고 예민하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유해진 거야. 그리고 13기 상철님이 오늘 25기 영자에 대해서도 20기 영식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채식순자에 대해서도 채식순자 누구 고르는지 궁금하다고. 채식순자가 만약에 여자가 선택하는 게 돼가지고 채식순자가 만약에 다른 누군가 고른다면은 고기 못 먹지 않냐. 그래서 난 채식순자가 고를까봐 좀 고민된다고. 그런 게 이제 뭔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지 뭐라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은 되게 상철씨가 별로인 모습이고 그렇긴 하지만 채식순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고기 먹고 싶지 않아가지고 굳이 보말칼국수 먹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채식순자 선택받아가지고 데이트 안 하려고
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25기 영자에 대해서도 뭐 20기 영식이랑 영자를 회방 놓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25기 영자를 내가 1대1로 대화해보니까 영자가 얘가 좀 상태가 메롱이고 이상해서 데이트를 해보니까 진짜 얘 좀 이상하네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괜히 막 안 되니까 아까 누가 심포도짓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심포도라기보다는 진짜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대화 수준이 안 맞는다, 영자 너무 약간 애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냥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영식님이 실드 열심히 치고 뭐 영자가 그래도 뭐 지브리 좋아하고 뭐 디즈니 좋아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영식님 지금같이 상황에서는 눈이 완전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뭐 참고하겠습니까? 영화나 음악을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영자님이 말을 하는 게 횡설수설해. 안 좋아할 수 있죠, 당연히. 안 좋아하고 뭐 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코스프레 하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춤추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영자님이 상철씨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말을 되게 희한하게 하네, 말을 이상하게 하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기 영식하고도 그런다는 거죠. 영자씨가 상철씨를 거절하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영식하고도 대화할 때 보면은 횡설수설해요. 요점 없이 아무 얘기나 막 그냥 던져, 장난식으로. 아무튼 저는 13기 상철님은 영자님한테 호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데이트를 하면서 영자씨가 여동생 같았고 답답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옆에서 영식이가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느낀 거를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 완전히 그냥 정이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외모가 귀엽고 이뻐가지고 한번 데이트 해보고 대화는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까 완전히 이제 정이 떨어진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영식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 시기 영식님도 영자님에 대해서 그렇게 상철씨가 얘기할 때 영자를 실드 치다가 결국에는 인정했어요. 영자랑 실없는 얘기 대화는 잘 통한다고. 영식도 예전에 서울대 현숙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최종 선택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영식님이 이렇게 많이 흑화한 게, 현숙님한테 막 데이트하거나 연애할 때 현과대에서 만날 때 현숙님한테 매번 잡돌이 당하고 그렇게 혼나고 그런 연애를 하다 보니까 현숙하고 헤어진 후에 여자들한테 이렇게 하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람이 변해서 현숙한테 당한 거를 괜히 사기 여출들한테 자기가 당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물 엎지르고 휴지 어디 있지, 이거는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네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영자 디스한 거죠. 영자하고 데이트하고 와서 상철님이 너무 시간 아깝고 내가 왜 이런 애 좋아했지? 라는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수님을 고른 거는 영자하고 데이트하면서 기분 나쁘고 그런 거를 좀 약간 회복하려고 나 좋아하고 있는 현숙이랑 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둘이 선택을 해가지고 서 있을 때 25기 영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상철씨는 분명히 현숙님한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현숙님한테 향수 너무 좋다고, 향기가 너무 좋은데 향수 뭐 쓰냐 그런 거 물어보면서 이제 향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영자님이 껴드는 거야. 현숙님 우리 작전 성공했네 이러면서. 너무 뭔가 현숙님하고 상철씨가 분위기 좋은데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져가지고, 참 영자님 여자들이 싫어할 것 같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겠죠, 물론. 영자님 막 그렇게 막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막 술을 많이 쓰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영자님 성향이. 근데 그 모르고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얘기 왜 해? 뜬금없이. 그러니까 상철씨도 놀래고 현숙님도 놀래고 좋을 수가 없죠. 아끼고 좋아하기 힘든 그런 동생 느낌이야,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막내고 하니까 더 챙겨주고 좀 그러고 싶은 동생이 아니라, 괜히 영자님은 괜히 뭔가 불편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여자끼리도 대화가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오늘 상철씨하고 여기 현숙님하고 와인 데이트를 할 때 30대 들어서 연애 못한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 시기 겹친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대 형성돼가지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뭐 연애 필요성 못 느껴서 안 했다, 뭐 현숙님도 외롭지 않아가지고 연애 안 했다 뭐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현숙씨한테, 현숙씨는 영자씨와 다르게 수습도 잘하고 야무지고 센스 있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현숙님에 대한 사실만 얘기하지 그게 뭐 좋다, 그게 여자로서 막 너무 설레고 알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만 갖고 얘기한 거야, 그것만. 보통 상철씨가 현숙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사귀고 싶고 그랬다면은 직접적으로 칭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현숙님은 그런 게 수습이 되는 사람이라고만 얘기하고 하는 거 봤을 때는 4170님 말씀처럼 그냥 영자 까고 싶어서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에도 영자 까고 싶어서, 영자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한 게 그냥 현타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괜히 현숙하고 비교하면서 영자 깐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상철님도 그렇고 여기 현숙님도 그렇고 두 분이서 정말 대화가 잘 통하고 그랬는데, 너무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고 있구나,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떨리는 게 없구나, 내가 너무 편안하기만 하구나,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오늘 상철씨는 계속 그런 대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주에 선택을 안 할 거고, 현숙님은 집을 짜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현이어인님께서 상철 씨 같은 남자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 좋아하냐는 이렇게 질문이 있으셨는데, 상철 씨 같은 남자는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이쁘고 똑똑한 여자, 그런 여자를 좋아할 거예요. 이쁘고 똑똑한 여자. 상철 씨 같은 분은. 상철 씨는 똑똑하신 분이니까 자기 성격도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내가 뾰족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둥글둥글한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뾰족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뾰족함도 받아줄 수 있는 똑똑한 이쁜 여자를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같이 뾰족한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뾰족함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자분을 아마 원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사계에서는 없었죠. 현숙님은 사실 엄밀히 보면 예민하고 착각도 심하고 둥글둥글하지 않고, 거의 현숙님도 살짝 뾰족한 그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철씨가 원하는 여성 스타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계에서.